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선수들이나 학부모들이 반드시 이 차범근의 인성, 차범근의 본질 이런 걸 알고 계셔야 이강인처럼 축구만 잘하고 인성이 썩어 문드러지는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일단 이슈가 터지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러거든. 지가 잘못한 걸 뻔히 하면서 일단 고소해버려. 난 죄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차범근이 그런 짓거리란 거예요. 돈으로 피를 말려갖고 저걸 무릎 꿇기겠다. 그리고 이 이슈를 잠재우겠다. 근데 검사가 딱 봤을 땐 이거 차범근 아가리 파이터야. 증거도 하나도 없어. 보통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로펌을 사다가 상대방은 그냥 막 휘말려 죽여버리잖아요. AI가 아닌 휴먼 방송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축구 때문에 혈압이 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솔직히 저도 방송하는 입장에서 국민 여론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저 혼자 아니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이강인의 이 하극상은 잘못된 거잖아요. 또 그의 가족의 행태, 두 눈으로 목도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강인의 만행을 쉽게 덮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강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솔직히 이강인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슈를 다루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국민 여론이 좋아지면요, 저 역시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강인을 비판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는 점 명확하게 밝히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도 썩었지만 이놈의 축구협회도 썩을 대로 썩은 듯 보이는데요. 특히 이 뒤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리모트 컨트롤하고 자빠져 있는 이 차범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썩어 빠진 축구계를 정화시킬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의 중진, 이 원로들 이런 것들이 비례대표 앞에 딱 방패막이로 홍위병으로 쓰면서 리모트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썩은 나무는요, 뿌리부터 뽑아내야지 썩은 나무에 무슨 이파리만 가지치기 한다고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뿌리부터 뽑아내겠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차범근의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선수들이나 학부모들이 반드시 이 차범근의 인성, 차범근의 본질 이런 걸 알고 계셔야 이강인처럼 축구만 잘하고 인성이 썩어 문드러지는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저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범근이 대한민국의 축구 영웅으로만 생각해왔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범근의 부인인 오은미가 그렇게 갑질을 하고 싸가지가 없는 짓거리를 했는지도 몰랐고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름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차범근의 가족을 파헤치다 보니까 차셋지라는 차남이 있었고 뭐 딸도 있던데 패스를 하고 뭐 따님도 잘못된 게 있으면 또 탈탈 털어드려야겠죠. 제일 먼저 차범근 오은미 슬아의 차남인 차셋지를 보시면 한치아를 부인으로 두고 있고요. 2014년 10월 3일 강남구 논현동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몸이 이렇게 부딪혔다라는 이유로 20대 남성 김모 씨를 클럽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두들겨 팬 혐의, 즉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된 바가 있는데요. 니김이 클럽을 통으로 빌리던가 춤을 추다 보면 옆 사람을 부딪힐 수도 있지, 셋지 있지 이 셋지야. 아무튼 차셋지는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요때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불구속 입건이 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들을 보시면요, 한 번, 두 번 이 범죄 저지르지 않아요. 상습이고 습관이거든요. 아무튼 이 차셋지는 재판 중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적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음이 알려지게 되면서 부인인 한채아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남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 니김이 또 니김이. 야, 이강인이야?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사과를 해야지 왜 네 마누라가 사과를 해? 내 다리가 건지면 내 다리를 긁어야지 왜 자고 있는 마누라 허벅지를 긁고 자빠졌냐고. 아무튼 이후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과거 범죄 경력이 벌금형 이상 처벌이 없음을 고려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가 있는, 또 선고받은 바가 있는 범죄자입니다.
그럼 이 범죄자 차세치의 아버지인 차범근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인간일까요? 일단 성향은 범죄자 조국을 위해서 용감하게 탄원서까지 제출한 좌파임이 분명합니다. 뭐 좌파든 우파든 자유니까 알아서 할 문제지만 이 조국 일가가 보통 가족입니까? 범죄자 가족이에요. 이거는 뭐 좌우 이게 진영 논리를 떠나서 조국의 와이프 정경심은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 문제로. 또 사모펀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조국도 지금 2심까지 실형을 받고 있어요.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지금 그래서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불체포 특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방패 삼아갖고 버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객관적으로 이 조민, 조국, 정경심, 이 조국 일가 또 아들도 있죠. 다 범죄자들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 딸이나 본인 동생, 누나 이 측근들이 조국 딸 조민으로 인해서 고려대학교를 못 갔어. 부산의전에 못 들어갔어. 열 안 받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조민이 1,000만 원 벌금형 나왔어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참고하세요. 논리적으로 조국 딸 조민이 1,000만 원에 그걸 뺐다면 뭐 아무나 다 1,000만 원 내고 입시 비리 저지르고 걸리면 1,000만 원 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조민이 1,000만 원 내지 않았느냐? 왜 나한테만 징역형 때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 아니야? 아무튼 참 어이가 없는 세상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차범근이 좌파든 우파든 나 관심 없습니다. 자유니까. 알아서 할 문제지만 종북 좌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국내에서는 각종 후원을 받아오면서 정작 이 차범근 이자는 간첩들 양성소인 조총련의 후원을 하고 자빠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뭐 축구를 하라고 보내줬더만 김일성이 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고정간첩을 만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종북 관련 컨텐츠는요 디테일이 필요하니까 다른 영상에 제가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차근차근 야금야금 차범근 이자의 폐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만땅 해주시고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방송 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제가 정치방송을 몇 년 했는데요.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안심하시고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차범근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일단 차범근 씨의 부인이 호남 사람이다 뭐 이러시는데 저는 뭐 그 비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부인 오은미 씨가 허정무 전 감독에게 삼류 선수라고 하면서 멍멍이 무시한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손가락질을 받아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차범근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이냐면 본인이 잘못한 점을 사과하기는커녕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를 대동해서 법적 조치를 밥 먹듯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대방 피말리게 하는 그런 법적 공작이죠. 시간 관계상 차범근의 비리들을 한 방에 다 못 다룹니다. 한두 개씩 끊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 2016년 차범근 축구 교실이 횡령과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차범근 축구 교실은 MBC 시사 매거진 2580이 제기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었는데요. 또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협박까지 서슴지 않게 했던 인물이 바로 차범근입니다. 한마디로 차범근 축구교실에 대한 각종 의혹을 보도했던 MBC 측에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이 됐다라고 하면서 나름 조목조목 반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사 매거진 2580은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무려 10여 년 동안 코치로 일한 노수석 코치의 제보를 토대로 차범근과 오은미 부부의 상가 월세 관리와 집안 잔심부름까지 한 노수석 코치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가 됐고 차범근의 인척들로 구성된 이 축구교실 직원들이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여를 챙겨갔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런 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차범근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수석 코치는 지난 2003년부터 축구교실에서 일을 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업무상 비위 및 횡령 사실이 적발돼 권고사직된 인물이라고 하면서 노수석 코치의 주장은 허위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거예요. 또 노수석 코치가 횡령한 금액은 밝혀진 것만 2,748만 원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라는 노수석 코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노수석 코치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범근의 주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또 법을 그렇게 좋아하는 차범근 씨가 소송으로 협박질을 하더만 정말로 고소를 했을까요? 고발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럼 또 누가 이겼을까요? 일단 노수석 코치가 2016년 3월 차범근 축구 교실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이 노수석 코치가 일부 승소를 했고요. 이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차범근이 사실이 왜곡됐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협박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범근은 방송사 제작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축구교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노수석 코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지요. 그렇지만 검찰 역시 2018년 6월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차범근이 이건 아니고 2천만 원을 횡령했고 증거를 제시를 했어야죠. 차범근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아가리 파이트였기 때문에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검사가 뭘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 그걸 받아갖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검사가 증거가 없으니까 기소도 못하겠다. 야,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로펌을 사다가 상대방은 그냥 막 휘말려 죽여버리잖아요.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길어요. 몇 년 동안 막 간단 말이야. 그러면 또 1심에서 만약에 져버려봐 상대방이. 그러면 또 이게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걸 아마 악용한 거야. 이렇게 하면 떨어져 나가겠지. 일단 이슈가 터지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러거든. 지가 잘못한 걸 뻔히 하면서 일단 고소해버려. 난 죄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차범근이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돈으로 피를 말려갖고 저걸 무릎 꿇기겠다. 그리고 이 이슈를 잠재우겠다. 근데 검사가 딱 봤을 땐 이거 차범근 아가리 파이터야. 증거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기소를 안 한 거예요. 아무튼 이 끈질기고 악마 같은 차범근이 여기서도 멈췄을까요? 아니죠. 이 노수석 코치가 축구교실 수강료 등 약 3억 3,090만 원을 횡령했다면서 맞소송을 또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송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법은 진실의 손을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아무튼 인성이 더러운 이 차범근은 모두 패소를 했고요. 중요한 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노수석 코치가 축구교실의 수강료를 수납을 하고 비용 처리라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차범근 감독 등에게 일일이 보고를 했고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노수석 코치의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돈이 많은 인간들이요. 법적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 피를 말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차범근이가 딱 그 짓거리를 한 것이고요. 아가리로는 눈꽃처럼 맑고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한꺼풀을 딱 들춰보면 이런 짓거리라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음 방송은요. 차범근과 오음미 이 두 부부의 또 다른 비리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 영웅 대접을 받아왔고 앞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인성과 이런 범죄자 집구석에 내 아들을 맡겨서 축구선수를 꼭 만들어야겠습니까? 다른 선수들 많잖아. 축구 배울 사람이 꼭 차범근밖에 없어? 차범근이 뒤에서 무슨 짓거리 할지도 모르는데 이걸 그냥 둬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죠. 옛날에 독일에서 잘했지. 그걸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축구를 하면서 독일에서 간첩 만난 거 또 간첩 만난 거대로 또 비판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고 못한 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틀어진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